캐시 우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여성 트레이더죠. 그녀의 이력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제 경영을 전공하였고 12년간 알리안스 번스타인의 CIO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18년 동안 제니슨 어소시에이트 LLC에서 수석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였고 이후 튜펠로 캐피털 매니지먼트 헤지 펀드를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크를 창설한 4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고 세계 증시가 떨어질 때 어마무시한 수익률로 세계를 놀라게 한 ETF 상품 아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ETF의 핵심 키워드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현재 잘나가는 우량 기업보다는 미래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이 투자 상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투자 상품의 테마도 미래지향적인 유전자 기술, 자동화, 로봇, 에너지 저장, AI, 차세대 인터넷 기술, 핀테크 등이 있습니다. 아크는 아크K, 아크W, 아크F 등 여러 형제 ETF 상품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크K는 2020년 이후 큰 인기를 얻으며 현재는 총자산 22조의 대형 ETF로 성장했습니다. 이 ETF 상품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때 홀로 엄청난 주가 상승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에서 경기 회복을 하면서 정상화로 들어서고 있는 요즘 오히려 엄청난 하락을 하며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문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크의 수익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크로 삼을 펀드는 QQQ이고 나스닥 인덱스 추종 상품입니다. 우리가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죠. 코로나 때 아크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1년 2월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 시장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꾸준히 하락하며 현재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반면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면 아직까지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실패했다고 볼 순 없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크가 어떤 주식 종목들을 갖고 있길래 경기 회복에도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표는 아크의 탑10 홀딩스인데요. 위부터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차, 줌, 원격회의, 텔레닥, 원격 의료 서비스, 로쿠, OTT 관련주, 코인베이스, 코인거래 플랫폼, 유니티, 3D 게임 개발 엔진, 스포티파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그젝트 사이언스,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 트와일로,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 스퀘어, 카드 리더기 결제 서비스입니다. 아크의 테마에 걸맞게 흔히 빠망이라 불리는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현재 잘나가는 우량주 기업보다는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적인 기술, 아이템에 포커싱을 맞춰 투자했다는 게 느껴지죠. 문제는 이 기업들의 수익률입니다. 지난 1년간 아크가 비중을 실어 담고 있는 주식들 중 테슬라를 제외하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처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20년에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아크는 22년 현재 온갖 비난 여론에 시달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최근 결과도 좋지 못하고 비난 여론도 팽배한 가운데 캐시우드는 그녀의 투자 철학과 함께 현재 아크는 스테로이드를 맞고 있는 중이다 라고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NBC와 인터뷰에서 캐시우드는 혁신주에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우량주에는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량주는 밸류 트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밸류 트랩이란 저평가주를 샀는데 그 기업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끝끝내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그런 우량주들의 자리를 혁신주들이 결국엔 대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5년 후에는 혁신주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며 기존의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혁신주는 글로벌 마켓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전공학, 로봇, 에너지 저장, AI, 블록체인 기술 등의 발전으로 결국에는 절반이 넘는 시장 자본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캐시우드의 비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21년 12월에 애널리스트들이 아크에 대한 평가를 내린 자료인데 아크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단 한 개에 그치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적 여론, 잘해봐야 중립 정도의 의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크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자 터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는 심지어 아크에 매도를 치는 쇼트 아크라는 이름의 펀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이겠죠.
애널리스트들이 아크에 대해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펀드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2020년 이전 펀드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자본이 작은 기업에 인앤아웃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20년 이후에 아크 인기가 커지고 펀드의 덩치도 커진 후에는 자본이 작은 회사의 경우에 아크가 움직일 때마다 주가의 변동이 생기게 되겠죠. 그만큼 인앤아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전의 수익률과 같은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크의 주식들 중 대부분의 주식이 아직 수익을 내고 있지 않는 회사들이라는 것인데, 이런 회사들은 애초에 회사의 수익성이 아니라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크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희망적인 기업의 스토리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폭락을 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주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탑10 홀딩스인데 가장 위에 있는 두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제대로 된 수익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는 아크의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치평가는 이 회사들의 미래의 가능성에 걸어야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복불복의 경향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이기도 한 것 같네요. 셋째로는 아크의 주식들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강한 주식으로 다음에 세 가지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제품을 소유한 기업, 제품을 만드는 기업, 제품을 만드는 제품을 소유한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제품의 가격도 상승하니까 영업의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아시다시피 아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수록 계속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락 모멘텀을 말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1년 초까지 아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하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또 사고, 이러한 환희에서 나오는 상승 모멘텀 사이클의 영향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1년 초 아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의 아크는 공포 상태이고 주가 하락과 매도의 사이클을 만들면서 하락의 사이클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요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것인데,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피보나치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보았을 때 주가가 100불을 깨고 내려왔을 때 그 다음 지지는 73.26불에 있고 이 구간을 테스트하러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긍정적인 여론에서 하나뿐이긴 했지만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는 현재 수익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크의 포트폴리오에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미래의 가치를 따진다면 지금의 평가보다 훨씬 더 좋은 주식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예는 아마존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존도 한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상 아마존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애초에 성장주는 현재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며,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혁신주를 저평가해 왔는데 이런 주식들이 빛을 보기 시작한다면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주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아크는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크의 주식들을 보면은 PE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버밸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의 성장 가치를 따져본다면 아크의 주식들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크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을 기다리면 좋을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여론을 말한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10년을 기다리고 본다면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것을 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혁신주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지금의 전략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현상이 2018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모델3의 공급 문제와 퀄리티 이슈 문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테슬라가 파산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앨런 머스크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애플의 CEO 팀 쿡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마저 Darkest Days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캐시우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5년 안에 4,000불을 갈 주식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설파했다고 해요. 이 당시 이 말을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5년은커녕 2년 만에 진짜로 서춘부를 달성해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크가 힘들어하는 최근에도 캐시 우드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에 한 번 더 베팅해보고 싶은 게 아크 주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크의 주식들이 언제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큰 펀드임은 사실이나 제2의 테슬라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죠. 지금 당장은 난항을 겪고 있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추천할 수 없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제2의 테슬라가 또 생겨난다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